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그 국어학점제 국내 입시, 그다음에 서울대 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에 대한 헤게모니 그 방법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 계속 그 IB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그 대구 학교 교육청에서 나온 대구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한국형 IB, 또 서울대학교에서 왜 이 IB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2018년이 되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IB에 대한 어떤 평가 과정들이 서울대나 또 인서울권 대학의 평가 요소로 확률이 많고, 그것이 이제 정시에서의 어떤 체제를 변화시킬, 사실상 이 그 학자들은 이 IB 체제에서 배운 것들을 갖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적용시켜서 뭐 한국형 IB 이런 것보다도 한국형 이제 그 바칼로니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칼로니아 그러면 우리가 또 논술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의 논술이 아닌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점의 교육이 섞인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새로운 어떤 2028학년도 이후에 어떤 신개념의 정시와 수시가 섞인 그런 새로운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신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 또 오늘은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그 학생부 종합전 수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느끼시고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지를 모르면, 왜냐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IB 그러면 아직도 해외 그 유학원에서의 그 IB 점수, AP 점수, 이렇게만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관점을 갖고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를 좀 하면서요. 설명을 좀 해보죠. 좀 재밌는 거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카페에 왔어요. 카페에 왔더니 이건 뭐 제가 쓴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현주소가 뭔지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그냥 있는 거대로 좀 하나 골라서 몇 개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종 교내대회 수상 영향 큰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 자, 사회학과 생각 중인데 이렇게 지금 수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1학년 때 없고 2학년 때는 동아리 발표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고 2학년 때는 뭐 교과 우수상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교과 우수상 5개 뭐 이렇게 했대요. 이 익명의 학생이. 근데 2학년 때부터 수상력 안 들어간다고 이번에 학교에서 국내 교내 대회를 확 줄였는데 인문 관련 대회가 하나였는데 4등 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과탐 수학 경시대회밖에 안 남아서 못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그래도 1학년 때 한 학기 없어서 미치겠는데 중경미시 라인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학생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종의 교내대 수상 영향이 큰가에 대한 걸 물어본 이 학생은 뭐가 궁금한 거죠? 지금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잘 했어요. 이 학생이 지금 궁금한 건 뭘까요? 정말 그 지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학종에 대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아까 제가 IB 교육하면서도 다음에 또 금방 설명을 드릴 텐데 관점이 뭐였어요?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타인과 이것도 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수상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 수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수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중요한 거예요. 정성평가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학과가 뭐고 타이학과 생각 중이에요. 오케이. 이 학생은 그래도 가고자 하는 학과는 있어요.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 한 말하기 영어 동아리 발표 대회가 그 내용이 뭐고 이것이 내가 사학과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테마가 있고 전공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진로 역량 생각 중인데 그것을 내가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테마와 생각과 1학년 2학기 영어 말하기 대회에 그것이 어떤 식의 연관성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학과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필요했다면 그 수상은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IB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IB에서 물론 해외고 갈 때는 해외대 갈 때는 IB 점수가 중요해요. 하지만 한국대에서 생계보상으로 이 IB 프로그램들이 올 때는 이것이 고교학점제스러운 내용들이 올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점수보다는 내가 왜 이 과목을 어떻게 해서 이걸 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동아리 발표대회고 주제탐구 발표대회도 무슨 주제탐구 발표대회에서 내가 어떤 사학과를 갈 때 이걸 해서 상을 탔더라. 그러면 그 상 탄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의 내가 이걸 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은 그래도 가고자 하는 사학과 생각 중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뭐가 없냐. 학종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안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내 관점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또 볼까요? 자, 세특 주제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 세특 주제가 뭘 추천해 주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본어과 희망 학생인데 진로 보고서 여러 개 써야 돼. 주제 추천. 내가 진로 보고서에 써야 될 것은 내가 일본학과에 대한 관련해서 왜 일본학교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무슨 부분을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가겠다. 이 부분이 내가 뭐가 필요하다. 일본학과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세부적인 컨셉들, 테마들이 나오죠. 일본어과를 가도 내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를 할 것인가? 내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어떤 외교나 정치를 할 것인가? 내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의료 분야, 여러 가지 역사, 여러 부분이 있어요. 꼭 내가 역사를 해서 역사학과를 갈 수 있지만 모든 게 언어는 모든 뭐 경영, 의료, 문화, 예술 모든 거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일본어과를 가서 일본어를 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일본어과를 간다. 그러면 내가 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방향과 가닥이 잡히잖아요. A라는 방향과 가닥이 잡히면 그거에 대해서 진로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써야 된대요. 그럼 문화도 하나 해보고 아직은 탐색하는 과정이라면 만약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이나 저학년 학생이라면 일본어과 희망은 있어요.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진로 역량에 대한 과정들이, 탐구하는 과정들이 생기부에 보여줘야 돼요. 그럼 나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문화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까? 경제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경제에 관해서 해보는데 근데 나는 경제도 세부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좀 집값이 이래서 이 집값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계속 그 신생아도 출산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가 힘든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일본과 우리 여러 가지 테마와 주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보다 발전되어 있는 의학기술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가 가고 일본은 이미 노령화 사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실버 의료에 대한 부분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실버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나는 조금 더 특화돼서 이런 걸 해볼까? 이렇게 세특 주제 추천은요, 남한테 물어보는 게, 물론 이제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단순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은. 제가 아이를 제가 가리키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하는데, 자기 인생이 걸린 세특 주제를 왜 남한테 물어보고, 또 여기서 누군가 조언을 해준들, 그 학생의 정확한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언 자체가 단편적인 조언밖에 될 수 없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들어가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 게시판에 들어가 또 볼게요. 뭐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더라도 많아요. 생명 탐구 주제.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탐구 주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아무거나 부작위로. 지금 고2이고 작년에 DNA 관련해서 다 채웠는데 뭔가 생명 쪽으로 아니면 의대 쪽으로 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주제 탐구와 효소도 해도 될까? 진로는 못 정하고 막연하게 고2인데 DNA 관련으로 채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 뭐 채우라고 채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채워야 됩니다. 근데 뭘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근데 주제 탐구 효소로 가는데 생명의 어떤 부분으로 갈지, 미생물학으로 갈지, 어떤 부분으로 갈지, 효소가 그러면 미생물학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왜 탐구하고, 왜 주제를 잡아서, 왜 연구를 해야 될지가
이것이 본인이 그것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비단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굉장히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도 앞으로 간간히 더 섞어가면서 지금 이게 주가 아니라 이제 저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IB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끊고 이제 다시 IB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대구교육청 홈페이지로 와서 다시 공유를 한 다음에 자, 시작을 하죠.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잠깐,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좀 공감하시고 우리 아이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중요한데. 어떻든 전략을 세워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쵸? 중요하니까. 자, 평가요소 볼게요. 디플로마 평가요소, 디플로마가 내부 평가가 있고 외부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 IB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엄청 지금 연구를 하고, 왜냐면 이제 마땅히 눈에 보이는 체제를 잡아야 돼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 바칼로니아 논술 그럼 정말 논술 같잖아요. 근데 이거 생기부하고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과 대입이 연관이 돼야 된다. 지금 수능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수능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위해서 지금 고3 때는 수능 문제집을, 시중의 문제집을 푼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 교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해치고 있다는 생각은 아마 수능 정시 옹호자든 수시 옹호자든 다 같을 겁니다. 교육은 원래 입시 교육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인문계는 다 입시 교육 전용 학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뭐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그런데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죠. 실제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 방식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사고 방식만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나올 수가 없으니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체제를 갖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왜 IB를 주목하냐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대구에 있는 교육청에서 왜 서울대학교에서는 IB를 주목하냐? 이 IB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이걸 갖고 이 체제를 갖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 교육의 수능, 새로운 미래 교육의 수시,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요거를 우리나라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갖고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서를 쓰고 연구를 하고 계속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수능은 평가가 정장이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는데 수능은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문제를 내주고 굉장히 답식해서 딱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점수 딱 나와서 그 점수에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렬로 줄을 쫙 세워서 아이들을 각자 달란트와 재능이 다른데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일렬로 쫙 세워서 전국 1등부터 꼴찌까지 나오죠. 그래서 딱딱 끊어가지고 네가 그 점수에 맞게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우리 학과의 어떤 전문성과 우리 학과에 와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라에서 선발한 아이들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근데 입장을 좀 바꿔서 보면 대학에서는 정말 잘하는 학생들,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융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학과에서는 수학에 관한 융합적인 부분들을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컴퓨터과에서는 뭐 영어가 우수한 학생 좋지만 우선 4차 산업 AI와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대학의 교육과 고등학교의 입시 교육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진정성을 갖고 거기에 대해 노력한 영향력과 기본 어떤 수학 능력과 진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거기서 얻어지는 나의 경험과 체험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컴퓨터학과를 가든 소프트웨어학과를 가든 국문과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점수에 맞춰서 그냥 그게 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진로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가서 해봤더니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는 거죠.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채점 방식이 중요한데 수능은 그렇게 끊어서 채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하나의 기준에 묶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정답,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결과가 중요했죠. 여러 사람을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끊어내려면 조금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창의력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 주어진 조건에서의 결과가 중요한 거였는데 이 IB 디플로마 과정이 왜 재밌고 중요하고 그렇게 서울대에서 주목하냐?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범죄가 일어났어요. 아주 어렵고 가난했는데 아무도 사회적으로는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꼬마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주 참다 못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1,000원짜리 소보루를 하나 이번엔 요즘에 초보루도 1,000원짜리는 없구나 2,000원짜리 소보루를 하나를 훔쳤어요. 먹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잡혔어요.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잡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도 없고 저기 하니까 뭐 보호소로 가거나 경찰에 인기됐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관점은 다 떠나서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어떤 결과만 그래서 아이가 빵을 훔쳤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볼게요. 살인 사건이 나고 뭐가 이렇게 사건이 났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쭉 보는 관점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뭐가 정말 크게 뭐가 일어났을 때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아이가 빵을 훔칠 수밖에, 그러니까 빵을 훔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저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른이라면 그 아이가 추운 겨울에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하나 훔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가 왜 파리바게트에 가서 소보로 하나를 훔쳐서 먹다가 보호소에 갔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사회적인 문제가 보이고 이거를 바라봐야 그 사회적인 문제에서의 원인을 찾아서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봐야 돼, 과정을. 자, 수능은 과정에 대한 걸 보지 않아요. 수능은 그냥 딱딱 아이가 빵을 훔쳤어 나빠 얘는 교도소 가야 돼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게 수능이에요 결과. 근데 IB 디플로마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게 IB가 됐던 궁대형 바칼로리가 됐던 K 코리아 뭐에서 KB가 됐던 그건 모르겠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왜 IB에서 하는 그 운행 체제와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그 과정을 전 집중하냐면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우리가 의대를 갖고 하기 위해서 이걸 왜 우리는 필요한 능력을 이걸 통해서 길러야 되냐 하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내부 평가 과정을 볼게요. 탐구 보고서 구술 시험 협동 프로젝트예요. 평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쓴 탐구 보고서와 이것은 5성급, 4성급의 논문을 등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짓이고 행위고 정말 탐구 보고서가 잘 못 써도 괜찮은데 그것을 내가 왜 이걸로 탐구해야 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카페에서 그 학생들이 봤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 우왕좌왕해. 근데 이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부모들도 보면 뭐를 시켜야 될지 우왕좌왕한 거예요. 뭐 대치동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봤더니 이걸 해야 된다. 또 저런 얘기 들어봤더니 그래서 결국 내신이 중요하니까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 포트폴리오학과 전략에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포트폴리오학과 전략에 맞지 않으면 내가 12년 특례로만 나는 해서 아무리 뭐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학종 얘기하고 저기 해도 나는 12년 특례로만 해서 대학을 갈 거야. 뭐 그거는 12년 특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나오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세상과 잘 통용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냐 우리 아이 입시에서예요. 그것이 잘 입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지면 인생 포트폴리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 입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요? 내부 평가, 구술시험, 협동 프로젝트. 이 IB 과정이 제대로 들어오면 사실은 모든 입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지금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외부 평가가 어떻게 될게요? 과정을 봐요. 이렇게 내부 평가. DP의 마지막 학기의 실시 11월 교과목 당 두세 개 시험으로 구성돼요.
점수 환산은 교과는 각각 목표 7점 만점에 42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지식문과 소논문은 AB 등급으로 항상 해서 A 등급으로 항상 해서 3점 만점으로 평가해 총 45점. 자, 그런데 채점 방식을 볼게요. 그냥 하나의 어떤 결과만 이렇게 하는 게 이 채점 방식은 과정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를 봐요. IB의 평가는 중부에 따라 학생의 성취를 엄격하게 채점하는데 내부 평가는 학교에서 교과, 교사가 채점을 하고 이를 IB 본부에 제출하면 채점 전문가가 무작위로 선발하여 심사하고 점수를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앞으로 바뀌는 내신. 자, 지금의 내신은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교과목 선생님 채점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학교의 내신이 다르고 저 학교의 내신이 달라.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사고와 특목고는 내신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일반고에서도 조금 이런 데는 내신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농어촌 전용으로 우리가 놀이구 원래 농어촌에 사는 게 아닌데 주소를 전입시켜가지고 뭐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수준 때문에 그 전형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학교의 교사가 채점을 해요. 이걸 갖고 이 체제가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IB 본부에 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채점 전문가가 그 채점을 또 해요. 왜? 선생님이 얘를 바라보는 이거는 지금 이 IB 과정을 들어가면 1번, 2번 찍는 그런 식의 수업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늘이 왜 파랄까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내가 생명공학과 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 프로젝트가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늘이 왜 푸른가가 풀어야 하는가, 왜 푸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환경학과나 생명공학과나 내가 아니면은 식물학과 이런 데 갈 때 하늘이 푸른 게 나한테는 중요한 내 발제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럼 난 그걸 갖고 조사하고 세미나하고 지금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학 과목, 고교학점 대해서는 더욱 그것이 더 잘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하늘이 파란 게 중요해요. 나의 관점으로 보고서 쓰고 구술 시험 보고 협동 프로젝트에서 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환경학이나 그 생물학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생물 선생님이 다 아우러서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생각에는 이게 잘 왜 그런지 이게 잘 수긍이 가질 않아, 맞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이 선생님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내신은 중요하니까. GPA는 중요하니까. 근데 IB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 취합을 해서 평가 기준칸에 내요. 학교는 다르지만. 학교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는 최두익, 학교는 어디 다르지만 내요. IB 본부에서 다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다시 채점해요. 무슨 말? 근데 내가 뭐 얘하고 예약해서 채점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블라인드 채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점 구조가 좀 재밌어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우선 그 소위 말하는 본 심사관한테 오르기 전에 밑에 있는 심사관들이 채점을 또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중간 계급의 관리자들이 또 채점을 하고 그것이 다시 큰 어떤 윗상위 계급의 채점자한테 가는데 채점자 윗상위 계급의 그 우리 그 마스터들은 그 기준을 잡아줘요. 야, 요번에 요런 과에선 요렇게 해서 기준을 요렇게 잡아서 생물에 대해서 한 그 부분에서에 대한 그 서술형 평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 기준이 이렇다. 정확하게 잡아주면 그 IB 본부에서 몇 번에 거쳐서 채점을 해.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가 뭐 연락해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한 교사가 먼저 채점한 게 올라가고 그 한 과목에 대한 채점을 최소 두세 명이 다시 한번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점수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마스터가. 자, 외부 평가요. 외부 평가는 우리나라 수능처럼 학생들이 지정한 날짜 AB 본부에 집중 수재할 치르기를 I 본부 양선한 채점감이 중복. 이건 지금 AP하고 똑같아요. 5월 달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한국의 학교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에서도 IB 과정을 보고 한다니까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리는데
고교학점제가 지금 어떤 그 지표들, 그 학점마다 다 이렇게 학교마다 같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 IB가 들어가면 이제 지표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을 보는 시험이 생기고 결과보다 과정, 왜 아이가 빵을 훔쳐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 과정을 그러면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평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기계가 그냥 OMR 마킹해서 5번이면 정답, 4번이면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거에 중복적으로 블라인드 평가로 시스템으로 해서 몇 명이 그거를 다른 다 관점에서 보여서 거기에 대한 중복된 답을 갖고 그 아이를 최종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내신이 결과로만 1인이 독점을 했던 어떤, 아무리 뭐 문학 박사 무슨 뭐 의학 박사 저기라고 해도 한 사람이 보는 건 편협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블라인드 평가로 봐서 그때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집단 지능이라는 게, 심지어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A 고등학교에서 본 내신을 B 고등학교에 가서 채점을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죠. 아니 A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B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뭐가 다르냐? 아니죠. A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B 고등학교에서 있는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맞다고 쳐요. 브라인드지만. 또 선생님 두 분보다는 세 분이 맞다고 쳐요. 똑같은 생물 선생님이지만 세 명이 봤어. 세 명이 봤어? 혹은 네 명이 봤어? 야, 내가 내 채점 못 믿어? 기분 나쁘네. 내가 전문가인데 내 채점을 한 걸 못 믿어서 또 나랑 비슷한 또 다른 교사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생물 선생님들이 각자 세미나 발제에 대한 IB 디플로마 과정에서의 그 출제에 된 것을 우리가 블라인드 평가로 또 몇 번씩 겹겹이 그렇게 채점을 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전문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보면 똑같이 생물을 전공하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보는 거죠. 얘가 아무리 우수하고 영재고 뛰어나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편협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얘를 100점을 맞아야 하는 애를 정말 선생님들이 잘못돼서 0점을 줬다고 해도 그 집단 지성의 힘은 다 얘를 0점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생물을 가리키고 생물을 저기 한 사람은 5명 중에 한두 명은 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논점이 붙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 얘는 둔재고 얘는 바보야. 얘는 국가에서 배운 대로 하잖아. 아닌데 내가 볼 때 얘는 정말 특이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과정으로 자기가 과정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무슨 대학에서 이런 거 맞아. 얘는 내가 볼 때는 빵점이 아니야. 자, 그러면 IB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IB 본부에서. 그럼 그걸 갖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브라인드 평가해요. 철저하게 걔를 다시 분석해요. 이러니 이 평가 방식은 정말 과정을,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 우리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로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죠.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카페에서 봤던 것처럼 뭐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 지금 진로가 걸리고 내 인생에 걸린 문제거든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익명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 물론 답답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카페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보면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는 거는 그거보다 넘어가요. 정말 거기서 뭔가를 원합니다. 정말 뭔가 큰 걸 자기가 이거를 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테마를 잡고 그걸 하면서 야 너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다른 거죠. 자, IB 고등학교 프로그램 DLDP 디플로마 획득 요건은 6개 교과 3개 핵심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점 45점 중 24점 이상 획득한다. 창의봉사, 활동봉사, CAS 이수 조건을 만족하고요. 지식이론, 소논문 점수가 각각 D 이상.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 획득이 되고 국내대나 해외대에 다 통용이 앞으로 될 수 있는, 해외대는 되는데 국내 이제 서울대학교 유심히 바라봐서 서울대학교 고교학점제 국내대 할 때도 넣겠다. 실제로 경기예고나 몇몇 이 IB 과정을 하는 그 학교에서는 이미 좋은 성적이 났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죠. 그 지금 이제 대학 진학. 자, 그 신문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다 뭔가를 보여드리고 믿어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질 않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공유를 다시 한번 하고요. 신문 기사만 찾아서 다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제 전 강의를 보면 신문 기사 제가 했던 거, 지금 이게 신문 기사. 네, 지금 신문 기사가 나왔고, 다시 이걸 공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우선 공유를 다시 하고요. 화면 공유를 하고.